2016년의 어느 늦은 밤,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메마른 계곡 위로 갑자기 눈이 멀 듯한 강렬한 불빛이 쏟아집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거대한 굴착기들과 수십 대의 대형 덤프트럭들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내며 끊임없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총성이 메아리 치던 황량한 산악지대가 이제는 거대한 불야성을 이루는 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거대한 트럭들의 짐칸에는 현대 문명의 심장이라 불리는 하얀 황금, 바로 리튬과 히토류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거대한 자본의 빛이 닿지 않는 불과 몇 킬로미터 밖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뼈를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능선 너머,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조차 켜지 못한 낡은 흙집들 사이로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오늘 밤을 버틸 썩은 빵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조용히 숨을 거두는 이 지옥 같은 마을의 하늘 위로는 저 멀리 외국 자본이 세운 광산의 초대형 투광기, 불빛만이 차갑고 무심하게 번쩍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광물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글로벌 자원 전쟁의 가장 중심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철저히 고립된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 굶주린 사람들의 발밑, 그 메마른 암석층 아래에는 무려 4천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막대한 양의 철, 구리, 코발트, 금, 그리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의 리튬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곳을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며 두려움과 탐욕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4천조 원이라는 일반인은 평생을 가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체 왜 이 나라의 수천만 국민들은 21세기 최악의 기아에 허덕이며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밤 국경을 넘어가는 저 수많은 광물 트럭들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부는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순으로 가득 찬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수십 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저주받은 부의 시작은 피비린내 나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의 헬기들이 험준한 산맥 위를 날아다닐 때 헬기 안에는 무장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꽉 껴안고 창밖의 지형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던 지질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칠고 척박한 땅 아래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목숨을 걸고 폭탄이 터지는 계곡을 누비며 지질 지도를 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듯 철수할 때 그들이 남겨둔 낡은 막사 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지질학자들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문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에 불과해 보였던 그 낡은 지도들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무수히 그어진 선들은 훗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희귀 광물들의 거대한 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전과 학살이 끊이지 않던 90년대, 용감한 아프가니스탄 지질학자들은 탈레반의 눈을 피해 이 지도들을 자신들의 집 마룻바닥 아래에
혹은 침대 밑에 숨기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2010년, 우연히 먼지 쌓인 보관소를 뒤지던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와 미국 지질조사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 전설의 보물지도는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미군은 최첨단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한 정찰기를 띄워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지표면을 샅샅이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는 미국 최고위층들조차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철이나 구리, 금을 넘어 전기차와 첨단 전자기기에 피와 살이 되는 리튬과 코발트, 네오디뮴 같은 희토류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인간의 혈관처럼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나라는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다. 그 가치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고, 최근에 희토류 폭등장에서는 4000조 원에 달한다는 재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끔찍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마침내 구원의 빛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막대한 광물들은 파괴된 학교를 다시 짓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현대적인 병원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길고 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번영이라는 기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농담을 던집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찬란한 보물지도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천문학적인 숫자의 황금은 가난한 자들의 배를 불려주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괴물들을 깨우는 피 묻은 초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 8월 늦은 밤, 카불 공항의 활주로를 기억하십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날아오르는 미군 수송기 바퀴에 매달리다 추락하던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장면은 전 세계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마지막 미군 대피 항공기들이 어두운 하늘로 사라질 무렵, 아주 조용히 카불 공항의 다른 편 활주로에 불을 끄고 미끄러지듯 착륙한 정체불명의 전용기 한 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장악한 직후 서방 세계는 즉각적으로 경제적 철퇴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던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비상준비금은 하룻밤 사이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원조는 뚝 끊겼고 은행문은 굳게 닫혔으며 시장의 물가는 하늘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총을 든 탈레반 전사들은 텅 빈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정작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바닥난 국가 금고와 당장 내일 먹을 빵조차 없는 3,800만 명의 굶주린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했고 숨막히는 제재 속에서 탈레반 정권은 시작부터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탈레반 지도부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잠들어 있는 과거 미국조차 탐내며 지도를 그렸던 4천조 원 규모의 거대한 백색 황금 덩어리, 바로 리튬과 희토류의 존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단한 암석을 뚫고 지하 깊은 곳의 광물을 캐낼 첨단 기술도, 거대한 중장비를 돌릴 막대한 자본금도, 심지어 캐낸 광물을 실어 나를 제대로 된 포장도로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돈방석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장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기막힌 역설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서방의 거대 기업들이 인권 유린과 경제 제재를 이유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 그 피비린내. 나는 공백을 파고든 것은 바로 서방의 도덕적 잣대에 얽매이지 않는
동양의 거대한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카불 시내 최고급 호텔의 은밀한 밀실에서는 덥수룩한 수염에 터번을 두른 탈레반 고위 간부들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든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조용하지만 치열한 협상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권, 여성의 권리, 민주주의 같은 단어들은 이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빳빳한 현찰 뭉치와 광물의 독점 채굴권만이 무거운 원목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유일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경제적 숨통을 트기 위해, 아니 자신들의 새로운 왕국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탈레반은 결국 악마와의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생존 자금을 수혈받는 대가로 그들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조국의 심장부를 통째로 헐값에 넘겨버리는 잔혹하고도 은밀한 밀약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계약서는 단순히 가난한 한 나라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지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힌두쿠시 산맥의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에 숨어 지내며 차가운 소총을 쥐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인 한 남자를 말입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과 흙탕물로 연명하며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카불 시내의 화려한 금장식과 에어컨이 완비된 최고급 사무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입산 홍차를 홀짝이는 외국인 억만장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는 종교적 신념이나 전쟁 전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갓 발견된 거대한 리튬 광산의 지분율과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놓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절대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버린 검은 망토를 두른 탈레반 최고위층의 새로운 맨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서방 세계가 도덕적 이유로 등을 돌린 그 순간 마치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날아든 냉혹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광물 사냥꾼들, 바로 새로운 시대의 킹메이커들입니다. 이들에게 탈레반 정권의 극단적인 이념이나 인권 탄압, 거리에서 흘린 피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프가니스탄은 그저 법과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무법천지의 금고일 뿐입니다. 그들은 현찰이 가득 든 가방과 최첨단 위성 지질 지도, 그리고 차갑고 치밀한 탐욕을 무기로 들고 왔습니다. 부패한 고위 간부에게 건네는 뇌물 몇 푼이면 수조 원 가치의 광산 채굴권을 헐값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 대신 계약서와 굴착기를 앞세워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화려한 제국 이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노예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카불의 화려한 밀실에서 벗어나 숨이 턱턱 막히고 독성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지방의 깊은 광산 구덩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끔찍한 동맹이 치르는 진짜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평범한 시민들, 헐벗은 광부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평화로운 농부였지만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붓고 국가 경제가 붕괴하면서 살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환기구 하나 없는 캄캄하고 위험한 갱도 안에서 하루 14시간씩 곡괭이질을 하며 유독한 가스를 마십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캐내는 돌덩이 하나가 그들의 목숨값보다 비싸지만 그 대가로 받는 돈은 가족의 하루 칫방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조차 첨단기기에 들어갈 히토류를 캐기 위해 좁디 좁은 바위 틈으로 기어 들어가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광산 채굴권 계약이 성사되고 막대한 초기 투자금과 검은 돈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부는 결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오직 최상층부, 소수의 탈레반 지도자들의 해외 비밀 계좌와 새롭게 지어지는 호화로운 대저택으로만 고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과거 신념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던 밑바닥의 평범한 탈레반 병사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 얻어낸 나라는 과거보다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부패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기아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거대한 무장 조직 내부를 산산조각 내며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총을 든 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불씨가 돈이라는 기름을 만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힌두쿠시 산맥의 험준한 지형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총성과 거대한 폭발음은 더 이상 종교적 극단주의나 외세 축출이라는 거창한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환하려는 고지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과 히토류가 묻힌 이름 모를 계곡의 광산들이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쟁탈전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헐벗은 산악지대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외국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 채굴 기업들이 거대한 굴착기와 중장비를 앞세워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내륙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땅속에 잠든 천문학적인 가치의 광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입하려는 곳은 수십 년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던 무법지대이자 각 지역의 군벌과 무장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척박한 영토였습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에 묻힌 어마어마한 불을 외국인들과 부패한 카불의 탈레반 수뇌부가 독식하려 하자 지역 반군과 굶주린 민병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곡괭이 대신 낡은 AK 소총을 들고 채굴 현장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에 급조 폭발물을 매설하고 한밤중을 틈타 광산시설에 무차별적인 박격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값비싼 외국산 굴착기는 불타고 채굴 노동자들은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광산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은 그야말로 지뢰바치자 피로 얼룩진 사륙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든 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의 최대 숙적이자 가장 극단적인 테러 조직인 ISIS-K였습니다. 그들은 탈레반 정권이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이슬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세력을 무서운 속도로 규합했습니다. 탈레반 내부에서 분배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강경파 병사들마저 ISIS-K의 깃발 아래로 흡수되면서 이들의 무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광산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전 양상이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맨발의 반군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더 이상 녹슨 구소련제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최신형 대전차 로켓, 심지어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까지 등장하여 채굴 기업의 보안 병력을 무력화시키고 광산 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극심한 경제 제재와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 깊은 산골의 반군들이 이토록 현대적인 최첨단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일까요? 국제정보기관들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배후에는 전 세계 희귀 광물 시장의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의 소리 없는 대리전이 얽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를 촉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뒤에서는 자신들의 경쟁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핵심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의 적을 지원하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물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이권의 눈이 먼 군벌들과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들. 이들이 얽히고 설킨 힌두쿠시 산맥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돌덩이를 둘러싼 21세기 최악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최신형 휴대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한다며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매끄러운 전기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첨단 기계들의 심장 속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핏빛 비극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친환경, 녹색 공급망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깊은 산골의 불법 광산에서 캐낸 이 하얀 황금들은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 어둡고 축축한 갱도에서 독성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루 종일 돌을 깨는 8살짜리 아이들의 갈라진 손에서부터 이 기막힌 세탁 과정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피땀으로 캐낸 히토리와 리튬 원석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번호판조차 없는 낡은 트럭에 실려 험준한 국경의 비밀 통로를 넘습니다. 부패한 국경 수비대원들은 두툼한 뇌물 봉투를 챙기며 무심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의 은밀한 집화장에 도착한 이 피 묻은 광물들은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채굴된 다른 광물들과 교묘하게 뒤섞입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되고 원산지는 철저하게 세탁됩니다. 이제 이 광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비극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깨끗하고 합법적인 산업 재료로 둔갑하여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전 세계의 첨단 공장들로 향합니다. 선진국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의 이면에는 이처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밀수 네트워크를 살찌우는 거대하고 검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밀수 네트워크의 꼭대기에서 진짜 단물을 빨아먹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2026년의 어느 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탐사 보도가 터져 나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국제 지하 언론과 탐사 기자들이 카불의 최고 2급 관료 이름으로 숨겨진 해외 조세 도피처의 비밀 계좌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 계좌에는 무려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폭로가 세상을 때린 바로 그날, 국제연합은 제네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통한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현재 인류 역사상 최악의 끔찍한 기아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를 통째로 팔아넘긴 검은 돈이 비밀 계좌로 쏟아져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다 굶어 죽어가는 이 소름 돋는 현실. 과연 이 지옥 같은 불평등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은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있을까요? 2026년, 전 세계가 부르짖던 인권 보호와 강력한 경제 제재라는 거창한 구호들은 끝없이 타오르는 에너지 자원을 향한 갈증 앞에서 한낱 우스꽝스럽고 나약한 농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든 제재와 규탄이 무색해지는 충격적인 역사적 변곡점이 바로 이 시기에 도래합니다. 카불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마침내 세상을 경악시킬 거대한 계약서의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특정 외국 거대 자본과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초대형 독점 채굴권, 이른바 메가 컨세션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3,800만 국민의 미래와 영토의 주권을 통째로 헐값에 넘겨버리는, 국가를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치욕스러운 매국 조약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이 야합을 맹렬히 비난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테러리스트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철저히 위선적이고 역겨웠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친환경 전기차 산업이 원자재 부족으로 멈춰설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복잡한 서류상의 허점과 제3국의 그림자 중개업자들을 통해 이 피 묻은 리튬을 은밀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방의 막대한 자본 역시 이 잔혹한 채굴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카불의 중앙은행으로 수십억 달러의 검은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정권 수뇌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막대한 현금으로 붕괴 직전의 권력을 다시 단단하게 다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며 악마와의 거래에는 항상 끔찍한 청구서가 뒤따릅니다. 수조 원을 투자한 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굴착기가 현지인들의 반발이나 시위로 인해 단 1초라도 멈추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통제된 작업 환경을 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빳빳한 현찰을 손에 쥐어준 대가로 이 무자비한 비밀 조약은 탈레반에게 한 가지 섬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산이 묻혀있는 힌두쿠시 산맥의 깊은 계곡에서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들의 동포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장 잔혹한 행동을 즉각 실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권력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핏줄을 향해 어떤 칼날을 들이밀게 될까요? 2016년 봄, 힌두쿠시 산맥의 평화롭던 작은 계곡 마을들에 예고 없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온 소수민족과 순박한 농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양을 치고 밭을 일구던 척박한 땅 아래 바로 그 저주받은 하얀 황금, 리튬과 히토류가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불의 고위층이 외국 자본과 맺은 비밀 계약의 대가는 바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거대한 굴착기가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처럼 지내던 탈레반 보안군이 이제는 검은 복면을 쓰고 완전 무장한 채 장갑차를 앞세워 마을 입구로 밀려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당장 집을 비우라는 서슬퍼런 경고방송이 메아리쳤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품에 안은 여인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고 분노한 청년들은 맨주먹과 몽둥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조상의 뼈가 묻힌 영혼의 안식처이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대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훈련받은 군대와 차가운 총구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전부다. 우리를 차라리 죽이고 가라. 맨 앞에 선 한 노인의 처절한 절규가 메마른 계곡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권력자들의 귀에는 그 어떤 간절한 외침도 닿지 않았습니다. 외국 자본가들의 채찍질과 막대한 뒷돈의 유혹은 동족을 향한 최소한의 자비마저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마침내 한 발의 총성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뒤이어 귀를 찢는 듯한 자동소총의 연사가 쏟아졌고 최루탄의 독한 연기가 좁은 계곡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던 청년들이 픽픽 쓰러졌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아수라장 속에 뒤엉켰습니다. 군합 아래 짓밟히는 사람들과 불타오르는 흙집. 하늘을 뒤덮은 시꺼먼 연기 속에서 힌두쿠시의 붉은 흙은 진짜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난 자리에는 참혹한 죽음과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무자비하게 쫓겨나 황량한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든 땅 위로. 이제는 수백 톤의 흙을 퍼올릴 거대한 외국산 굴착기들이 육중한 캐터필러를 굴리며 굉음과 함께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리튬 덩어리들이 세상 밖으로 캐내어지는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 과연 바다 건너 편안한 거실에 앉아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억울한 비명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2002, 16년 말,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은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과거 순박한 농부들이 양떼를 몰던 계곡과 푸르른 산비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흉터처럼 뻥 뚫린 노천 광산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기계음은 마치 괴물의 숨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대의 육중한 트럭들이 매일같이 쉴 새 없이 국경을 향해 하얀 황금을 실어 날랐고 국제 뉴스에서는 연일 아프가니스탄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떠들썩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로만 보면 이 나라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기적의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도 카불의 화려한 정부 청사 안에서 최고위층 간부들이 황금빛 샴페인을 터뜨리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내다보지 않는 창밖의 거리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국가의 금고가 수십억 달러의 검은 돈과 광물 판돈으로 넘쳐나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모순이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 오를 빵 한 조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물가 때문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 앞에는 앙상하게 마른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들의 긴 줄이 이어졌지만 텅 빈 약장 안에는 해열제 한 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성 분진과 폐수는 식수를 오염시켰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마을을 휩쓸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국제기구의 구호물자는 광산을 지키는 무장병력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중간에서 증발해버렸고 광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위험한 지하갱도에서 혹사당하면서도 최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착취당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조국의 심장인 수조 원짜리 광물이 쉴 새 없이 파헤쳐지고 이방인들과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엄청난 부를 독식하며 배를 불리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풍요의 꼭대기에 올라섰다는 경제지표의 숫자는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부는 그들의 가난과 절망을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부각하는 잔인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역설. 즉, 국가의 금고가 터질 듯이 넘쳐나는데도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기아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이 참혹한 불균형의 끝에서 과연 이 저주받은 땅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발밑에 잠든 엄청난 황금더미 위에서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먼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굶주린 유령들로 남아 이 거대한 탐욕의 재단에 받쳐진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인가요? 다음번에 당신이 쾌적하고 조용한 전기차를 몰고 도심을 달리며 스스로 병든 지구를 구하는데 훌륭하게 일조하고 있다고 흐뭇하게 생각할 때 아주 잠시만 차를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발밑에서 웅웅거리는 그 매끄러운 배터리 안에는 과연 누구의 눈물과 피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의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오히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을 가리켜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힘이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 잔혹한 경제학적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한 지옥도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운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녹색 혁명이라는 눈부신 인류의 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의 뼈와 살을 갉아먹으며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깨끗하고 윤리적인 첨단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더럽고 야만적인 폭력을 철저하게 외주화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서방의 거대 기업들은 환경오염과 아동 착취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국제사회의 감시가 닿지 않는 힌두쿠시 산맥의 깊은 골짜기로 은밀하게 밀어냈습니다. 우리의 최신형 휴대전화 화면이 밝게 빛날 때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의 모터가 부드럽게 돌아갈 때마다 지구 반대편의 캄캄한 갱도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8살짜리 아이가 독성가스를 마시며 돌덩이를 캐내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돈다발이 카불의 소수 권력자와 외국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동안 그 땅의 진짜 주인들은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소리 없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 아프가니스탄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없는 탐욕으로 굴러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이자 보이지 않는 곳의 고통을 묵인함으로써 유지되는 우리들, 일상의 서늘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의 끝에서 아주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숨통을 끊어내고 얻은 광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구원일까요? 타인의 피와 살을 갈아 넣어 쌓아올린 이 찬란한 녹색의 미래를 우리는 감히 진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문명의 진짜 대가란 말입니까? 오늘도 수백 톤의 흙덩이가 파헤쳐진 아프가니스탄의 깊고 메마른 산맥 위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유령들의 메아리처럼 차갑고 스산한 바람만이 쉴 새 없이 울부짖고 있습니다.